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개천절 아침입니다. 예, 오랜만에 진짜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좀 늦었네요.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예, 지금 기온은 비가 와서 그런지 꽤 많이 올라갔어요. 불과 최근에 한 3, 4일 전만 해도 거의 한 10도, 11도 한 요 정도까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온은 20도입니다. 와. 그렇고요. 낮 기온은 한 25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일교차가 적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은데 초미세먼지가 보통 정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완전히 이제 공기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도 비가 뭐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여기 바닥이 좀 젖어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비가 왔던 흔적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 정도 비야 뭐 거의 뭐 그냥 잔비, 실비 충분히 걷는데 아무 지장을 줄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비가 되게 많이 올 때 걸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비하면요. 기온도 높아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이제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반팔 차림으로 나올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비가 조금씩 내리니 조금은 이렇게 이제 비에 대비한 복장을 좀 갖추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갖추고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여전히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빙 뭐 최근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딱 해당 플랫폼에서 약간 독점적으로 제공해주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플랫폼에서 오리지널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파친코는 그러고 보니까 그 애플 오리지널이 맞네요. 애플 TV에서 오리지널로 만든 거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독점적으로 판권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컨텐츠, 그게 아마도 각 플랫폼의 장점일 겁니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케팅 요소 중에서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뭐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그렇죠? 뭐 픽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든지 그 루카스 필름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 영화들, 그런 컨텐츠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뭐 컨텐츠, 어디서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치 채널 돌려보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플랫폼들 요즘에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 다음에 티빙,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또 한 번씩 쿠팡 플레이 뭐 이렇게 또 좀 보는 편이거든요. 예전엔 왓챠도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보진 않고요. 왓챠는 좀 해결을 했습니다. 또 근데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킬링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걸 보게 되거든요. 제가 왓챠를 그때 봤던 이유가 하나의 컨텐츠 때문이었죠. 당시 조조소 그 중소기업을 다룬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유튜브 기반의 그 시리즈물 중소기업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생에 견주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견주면서 아주 재미나게 보던, 당시에 막 미생이 판타지라면 조조수는 뭐 다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미생이 현실이라면 조조수는 판타지다. 제가 그렇게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회사에서 말이죠, 회사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을 감추거든요. 자신을 감추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조조소보다는 미생입니다. 미생에서 자신을 감추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막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요. 이른바 우리가 어떤 격식을 갖추고 직장에서의 예절이라고 할까요? 예의라고 할까요? 하기 싫은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봤던 거죠. 그거 미생이었습니다. 근데 조조소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현실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 속마음은 이러한데 속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현실되는 거는 조조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자체가 현실이니 이게 바로 현실 아닌가, 이게 다큐 아닌가. 미생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현실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죠. 속마음을 조조소만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그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다만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조조소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마음껏 질러주니까 그 안에서 아마도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미생하고 조조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가지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정우, 이유미, 권율,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멘탈 코치 제가 할 길입니다. 멘탈 코치 제가 길. 주인공이 멘탈 코치로 나오는 정우 배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의 멘탈을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말이죠,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던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 마음을 관리하느냐, 그냥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 너만 유독 왜 그렇게 하느냐. 언젠가 겪고 지나갈 일이고 이 일이 끝나면은 행복한 순간이 온다. 이런 식의 어떤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 상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앞으로의 미래만 꿈꾸면서 너의 그 한 목숨을 한번 갈아 넣어 보아라 라고 말하는 예전의 방식들을 좀 이제는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 그 힘겨워하는 그 일들, 그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견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과거의 우리 사고방식, 특히 이 멘탈 코치 제작기는 체육인들, 스포츠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 많은 훈련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면서 그 메달, 금메달이라는 목표, 국가대표로 선발되겠다는 그런 목표들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거의 사지로 내몰다시피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그런 모습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뭐 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체육인들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 어린 선수들, 특히 20대 선수들, 그거보다 더 어린 10대 선수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심지어는 더 어린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선수들, 그때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네 자신을 버리고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갈아 넣어라.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풍토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멘탈 코치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가 사실은 제가 막 원래부터 좋아하는 어떤 장르라든지 막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보자마자 막 끌리고 막 본방사수하고 막 이런 유의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한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죠, 거꾸로. 그런데 드라마를 한번 보게 됐죠. 아, 배우들
특히 정우 배우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에 빛나는 또 이 유미 배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권율 배우 나오니까요. 일단은 한번 1화를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에 딱 클릭을 했죠. 그랬더니 이 드라마의 참 좋은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의, 참 먼 미래의 목표죠. 말하자면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그렇게 지옥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약간 이런 측면. 사실 이 멘탈 코치, 이 제갈길이라는 이 코치도 스포츠 선수,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태권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운동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런저런 다른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또 좀 쉬운 길을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사실은 자기가 했던 그런 어떤 스포츠인으로서,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이렇게 이제 선발되기까지의 자신이 이렇게 걸어온 길을 어떤 멘탈 코치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거꾸로 이제 회상을 하면서 다른 분야의 이제 선수들에게도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치들은 많을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겪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도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공감하는 의식들이 대단히 높은 걸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태권도 선수로 이렇게 어린 시절 성장을 했지만, 거꾸로 그런 특별한 계기들을 거쳐서 자신의 그런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오히려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지컬도 남다르고. 물론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그냥 그 주변의 강요로 말이죠. 그 강요는 부모가 제일 많이 하겠죠. 마치 국가대표가 아니면은 너의 인생은 없다는 거지. 운동을 막 미친 듯이 시키면서 막 강요를 하는 그런 케이스. 그거는 잘못된 케이스이지만 그 반대 케이스도 있거든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수에 불과하다. 이거 이렇게 나서서 하면 안 된다. 그냥 무난하게 남들이 다 하는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냥 취업하면 됐지. 뭘 그렇게 하느냐.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국가대표로서 성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자신의 그런 좋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서 적성을 찾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제갈길이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드라마가 좀 와닿는 이유였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스포츠에 대한 생각, 각종 스포츠 연맹에 대한 생각, 스포츠 협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스포츠 선수들, 진정한 능력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이런 기반이 얼마나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에 보도되는 그 많은 사례들, 빙상이나 태권도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가 지금 이 멘탈 코치 제갈길 자신의 어떤 몸담았던 그 영역, 하나의 소재가 된다는 거는 그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 코치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메인으로 상대하게 되는 그 대상들이 빙상 종목 쇼트트랙 얼마나 말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좀 바른 길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걸 비판적으로 어떤 사례를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이라는 종목도 거기에서 또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뭐 약물 문제 같은 거, 현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이거를 우리 사회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권도, 빙상, 그 다음에 수영, 이런 종목들에서 그런 그 종목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한 또 좋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요. 정우 배우가 막 까불까불한 연기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막 웃음을 주는 그런 연기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봐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코믹 터치 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그런 드라마 인양성이 진지하게 마지막하게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 드라마의 어떤 주제를 구성을 합니다. 당신은 뭘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거 말고는 당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답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지금까지 해오던 게 거꾸로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던 일이고,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런 연기들이 참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미 배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가오는데, 그 멘탈 코치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이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그 스포츠, 자기가 몸담은 스포츠 세계 안에서 각종 그 부조리들, 그런 코치, 그리고 더 넓게는 그 뒤에 있는 그런 협회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온전히 자기 몸으로 부딪히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멘탈 코치의 조언마저도 100% 신뢰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갈등들, 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잘 포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율 배우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한테 맞는 역할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배우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양한 막 연기의 스펙트럼이 참 넓은 배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악역이거든요. 악역. 뒤에서 막 머리 굴리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궁리하고, 그런 곤모술수를 막 자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제대로 이번 드라마에서도 발휘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허정도 배우라고 또 있습니다. 조연으로 각종 드라마,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허정도 배우. 이 배우는 저는 제일 처음 봤던 게 예전에 한 2015년도 한 7년쯤 전인가요? 그때 풍문으로 들어서가는 유준상, 유호정 배우, 그 다음 고화성, 이준, 이런 배우들이 출연했던 풍문으로 들어서가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집사 역할, 그러니까 유준상이라는 그때 이제 로펌 대표로 나왔죠. 그 대표의 그 의리의리한 그 저택에 관리자로 출연했던, 그때 진중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제대로 된 악역, 어떤 국가대표 그 스포츠팀, 여기서는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쇼트트랙 팀의 코치를 맡으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런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 대표 선수들한테 이른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수들을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 끼워 맞춰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그 능력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어떤
우리 그 대표팀만의 어떤 끈끈한 우애라든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정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적자생존이고, 그리고 그 코치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담합이 있고요. 뭔가 정해진 대로 각본에 의해서 그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경기 자체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같은 국가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 여러 명이 출전할 때 보면은 그 선수들의 역할을 마치 부여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선수 개인들이 자기 기량을 최대한 뽐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작전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드민턴 대회 때 같은 국가의 팀이 동시에 뭐 8강, 4강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부러 상대한테 져주면서 자기의 팀을 올리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플레이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맨십이 자신들의 어떤 담합을 위해서,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스포츠 정신은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완전 그냥 작전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당연히 코치의 권한이 막강하겠죠. 그 작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 코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자로 그 위에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제 이 허정도 배우라는 잘 단련된 이런 조연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요. 사실은 뭐 따로 막 이 배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전 이 드라마를 진짜 감칠맛 나게 정말 재밌는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이 배우의 어떤 공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배우들도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정작 악역을 담당하는 배우들, 이 배우들의 연기가 이런 드라마에서는 사실 결정적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측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멘탈 코치 제작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요즘 드라마 중에서 좀 잔잔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주변을 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그렇게 방관해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고요. 그렇게 사회는 좀 더 이제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드라마고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방영 중이죠. 예. 올해가 아니죠. 오늘 예, 아마 7화를 예,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네요. 예, 오늘도 예, 드라마 이야기로 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10월 3일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10월 4일 또 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